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국가 경제를 그린 뉴딜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적 기업이죠. 애플, 구글 등의 이런 기업들도 탄소 중립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무래도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100%로 사용하라는 아리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이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머지않아 큰 어려움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가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 환경을 제공해줘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실 재생에너지 사용 문제라는 게 이미 전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닥친 이런 거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애플에다가 이제 부품을 갖다가 수출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야기인데요. 네. 애플은 자사의 부품을 수출하는 협력업체에 반드시 재생에너지를 쓰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애플의 부품을 수출하는 삼성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부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환경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삼성은 부품 공장을 외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삼성뿐만 아니라 SK, LG에너지솔루션에도 해당되는 문제들입니다. 예. 사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유럽연합이라든가 미국 등에서 이런 이유로 제조업을 자기 나라로 가져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즉 거래 조건을 RE100을 조건으로 내거니까 그걸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다음에 제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나라 제조업의 공장이 선진국으로 가야만 하게 되면 당장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많이 사라진다는 문제도 또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빨리 만들어줘야 한다는 건데요. 현재 RE100에 가입한 전 세계 기업은 총 349곳이고요. 우리나라는 SK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아모레퍼시픽, 한국수자원공사 등 14곳에 불과합니다. 얼마 없네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많은 나라들이 탄소를 줄이겠다고 약속한 뒤에 실제로는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은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15년 대비 2026 온실가스 배출량이 87.1%가 증가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67.8%, LG화학도 12.1%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었는데요. 당연히 매출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문제는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감축하지 않으면 당장 위기가 온다는 것이죠.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장에도 외국의 많은 기업들이 RE100을 요구하고 있고요.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선이 2025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급박하게 대처해야 할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온실가스 사용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2%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만 특정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2020년까지는 아예 없었습니다. 한국전력이 석탄이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재생에너지 등을 통해서 생산한 전력을 송배전망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제공을 해왔기 때문에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만 사용한다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었죠. 또 한전이 대부분의 전력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어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때까지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국제적으로 RE100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작년에 제도가 일부 바뀌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우리나라 자체로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는 RE100 요구가 좀 거세지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다 보니까 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볼 수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에 이제 예. 세계적인 RE100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형 RE100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예. 이게 KRE100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걸 갖다 이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녹색 프리미엄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구매, 제3자 전력 구매 계약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분 참여, 재생에너지 설비 직접 설치 사용 등이 제시가 됐는데요. 기업들이 이 세 방법 중에 하나를 활용을 해서 RE100 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시행이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KRE100을 활용한 국내 기업은 80곳에 그쳤고요. 참여 기업 중 74%인
59곳이 녹색 프리미엄 사용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녹색 프리미엄 방법은 뭐냐면 기업들이 전기 요금에다가 추가 요금을 더 내면 그러니까 좀 더 비싼 가격으로 전력을 한전에서 구매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녹색 프리미엄 참여 기업이 공급받는 전력은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뿐만 아니라 기존에 공급받던 전력과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했다는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돈을 더 내고. 그래서 뭐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방법은 그린워싱이라는 것이죠. 작년 4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체에 한해서는 전력 판매도 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요. 이것을 직접 PPA라고 하는데요. 기후환경단체들과 전력소비 기업들은 직접 PPA가 재생에너지 사용할 때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는 봅니다. 그럼에도 직접 PPA에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망 사용료를 내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매우 커지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RE100 경영을 할 수 있는 직접 PPA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사용 환경을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향후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재생에너지 관련 이야기 나눠봤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